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미국 선거가 완전히 난리죠.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뭐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만 밤새 또 뒤집어진 모습이에요. 전 어제 장 끝나고 4시 한 20분 정도에 트럼프가 그 연설을 했죠. 뭐 승리 선언 비슷한 뭐 그런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야 어쩌면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좀 급하게 좀 승리 선언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또 트위터에도 좀 뭐 그들이 우리가 대승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. 자 진짜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길 것 같으면요, 여유 있게 그렇게 이길 것 같으면 저 뭐 섣불리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겠죠.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뭐 아주 좋은 모양새로 이렇게 대통령을 취임하려고 했을 겁니다. 하지만 트럼프 자신도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. 자, 트럼프는 선거 판세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,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그런 사람이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 우편 투표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들, 이런 가능성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부분이 조금 좀 밤새 뭐 좀 맞아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저기 지금 뭐 펜실베니아하고 그다음 위스콘신주, 미시간, 자, 요 세 개가 저 당락에 좀 큰 그런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 얘기들을 하는데요. 밤새 미시간 같은 경우는 CNN 쪽에서 나온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뭐 승리한 걸로 보인다. 저 바이든이 승리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방금 또 지금 이 영상 찍기 지금 6시 53분 정도 됐는데 영상 찍기 직전에 뭐 한 저 6시 한 49분 정도 그때 또 저런 거 뭐 저 폭스뉴스에서 위스콘신주도 저기 바이든이 이겼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오는 걸 봤는데요. 트럼프는 저녁에 그랬어요. 이 저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재검표해라 이거 투표 그거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. 재검표해라. 이런 요구를 했고요. 자,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1% 이내 차이일 경우에는 재검표를 허용을 하는 그런 주죠. 자, 근데 지금 0.6% 정도 차이니까 재검표를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100%다 이 개봉도 되지도 않았어요. 근데 거다 대고 뭐 재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건주에는 소송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참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.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긴 그럴 수 있어요.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거지.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남부 쪽에서 그 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달려 들어가느냐, 왕으로 4년 더 군림하느냐, 잡혀 들어가느냐, 뭐 그게 달린 거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말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좋았죠. 이거는 미국 대통령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. 나스닥 쪽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요건 당초에 시장이 예상하던 거는 블루웨이브였죠. 뭐 의회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대통령도 백악관의 주인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자 이런 시나리오였었는데 미국 상원 쪽에서 이 공화당이 의외로 또 선전을 했어요. 자, 이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.
이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. 이런 부분들. 그리고 반독점법. 대형 기술주들에 해당되는 거죠.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, 이런 애들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공화당이 상원 같은 경우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좀 유력하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야, 어쩜 법인세 지들 마음대로 못 올리겠는데? 또는 야, 뭐 반독점법 적어도 지들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잖아. 자, 이런 분위기가 작용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들 쪽으로 굉장히 좋아서 지금 나스닥이 3% 이상 거의 4%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좀 있어요. 자, 미국이 저 상원을 공화당이 갖고 갔을 경우에 당초에 이 민주당 쪽에서 계획하고 있던 2조 달러 이상 굉장히 큰 규모의 부양책, 요런 거를 시행하는 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. 부양책에 대한 금액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또 존재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, 아, 제발 좀 그냥 좀 졌으면 졌다. 그렇게 자 선언하고, 그리고 깔끔하게 죄진 거 있으면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좀 사는 게 맞겠죠. 근데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트럼프는 그 권좌에서 내려오면 조사를 받긴 받아야 될 거예요. 자, 미국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혼탁해집니다.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은 뭐 그냥 좀 플러스권에서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섹터별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.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두 자릿수 정도로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그리고 또 그 대북 관련주들, 경역 관련주들,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쪽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 대북 관련주들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봅니다. 뭐 오늘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등 가능성 뭐 요런 거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거고요. 근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요, 이 어제 같은 그런 변동성은 뭐 잠깐,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걸 가능성이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, 그 다음에 일본, 그 다음에 중국, 뭐 저 베트남, 유럽 전부 다 탄소 제로 뭐 막 이렇게 외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변동성일 가능성이 많고요.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더없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. 자,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. 자, 뭐 저기 통일부 장관도 당선자 확정되면 미국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,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장관도 마찬가지 뭐 미국 간다라는 뭐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북한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길게 본다라면 두 가지 섹터다, 뭐 좀 해볼만 하다,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아침 시황 방송 외에 한번 시위를 했던 죄로, 그쵸? 지난주에 저 더 이상 안 할래요. 저 아침 시황 방송 안 할래요.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뭐 친구놈 설득에 넘어가서 일단 뭐 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만, 한번 뭐 그렇게 얘기한 죄로 제가 저거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침에 뉴스와 종목이라고 그렇게 좀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. 아마 이거 알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알람을 좀 받아보고 이거를 내용을 봤을 거예요. 그 내용이 당일 이슈에 대한 걸 체크하기는, 그리고 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기에는 굉장히 좀 영양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. 자, 그래서 알람들 설정해 두시고요.
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하면요.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, 훨씬 더 좋은 자료, 딱 보면, 아, 이거다 싶은, 그런 자료들을, 그런 종목들 같은 것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. 근데, 그쵸? 뭐 신이 나야지 자꾸 올려드리겠죠. 그러니까,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요. 지금 구독자 5,000명 이상 되고 평균 조회수가 뭐 한 1,000건 이상 되면 그때는 제가 또 종목에 대한 것들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. 아마 데일리로 매일 좀 드릴게요. 자, 그래서, 근데 그 댓글에 굉장히 재밌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뭐, 제필 오빠 그러시던데, 아니, 옛날에 그 생각이 났어요. 저도 뭐 어머니하고 계실 때 어머니한테도 용돈 드리면서도 어머니 용돈 드리면서 아, 오빠가 맨날 용돈 주니까 좋지. 서해사. 막 그렇게 하고 까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하여튼 그 생각이 나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도 그 젊었을 때, 하는 거,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. 근데 나중에 저 같은 이렇게 나이 좀 들어갖고 그런 짓을 하면 저기 미쳤나 그러겠죠.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분 덕분에 황지련님이신데 그분 덕분에 좀 웃었습니다. 예,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. 자 해외 증시 뉴스들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저런 것들 저 밤새 조금 역전이 이렇게 된 모습이었고요. 자, 그리고 저런 부분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. TC진 요게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됐다 그러죠.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되면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알테오제인 같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, 지금 뭐 그걸 잘못 잡으면 이 티시즌 같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젠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 과거에 뭐 기술 수출을 했는지 그런 여부도 좀 이렇게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따져보시고 파이프라인도 하나만 있어서는 곤란하죠. 자, 신라젠도 팩서백이라는 그 항암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티슈진 같은 경우도 인보사라는 거 그거 하나 딱 하나밖에 없었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이 파이프라인이 좀 많은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기술 수출한 그 전례도 있는 기업들, 요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. 자,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.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 쪽이 0.21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자, 중국이 0.13% 정도 상승 마감했고, 홍콩이 0.21%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. 대만은 좋았어요. 대만은 약 1%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. 뭐 다우가 1.34% 정도 상승, S&P 500이 2.2% 정도 상승했고요. 나스닥이 3.85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.54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원을 공화당이 조금 가져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. 자,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상당히 좀 좋았어요. 자,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. 자, 갭으로 쭉 떠서 시작했죠. 그랬다가 뭐 장중에 또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좀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. 자, 뭐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그냥 쭉 쳐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일단 뭐 미국 시장 간략하게 움직임 좀 짚어봤고 우리나라 저 시장 수급 동향
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뭐 우리나라 수급 같은 경우는 어제는 외국인들이 조금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죠. 자, 어제는 외국인들 12,100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. 개인 투자자가 1,661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. 아주 기간 보면 얄미워 죽겠습니다, 진짜. 뭐 저 대주주 양도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개인들이야 하긴 뭐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바란다는 거 뭐 그거 자체가 웃기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요. 어쨌거나 얄미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자,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뭐 그런 확정이 지어지고 나면서 어제 한 4,600억 정도 매수했고 오늘 3,400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.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어제 775억 정도 순매수,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선물시장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. 자,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46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요게 장중에는 저 순매도였어요. 엊그저께 순매수한 부분들을 어제 장중에 좀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순매도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순매수로 바뀐 그런 하루였습니다. 선물시장에서는. 자,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콜 14억 매수, 금융투자는 콜 28억 매도. 자, 푸 쪽에서도 외국인들 푸 16억 매도, 금융투자가 푸 33억 매수. 자,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콜 매수, 풋 매도 포지션,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, 뭐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수급이었습니다. 옵션 시장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조금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죠. 자, 그러고 보니 옵션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.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데 지금 이번 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누적 수급 포지션이 그렇게 신경 써서 봐야 될 그 정도의 수급 포지션은 아닙니다. 그래서 누적은 안 보고 있는 거예요. 뭐 필요하다라면 또 만기 전에 또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저 10분봉 움직임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아침에 좀 많이 좀 떠서 시작했었죠. 코스피 시장이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추가 상승을 하는 잠시만요. 추가 상승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, 그렇게 저 장중에 좀 뭐 출렁거렸다라고 보기보다도 조금 밀렸다가 좀 반등 시도하면서 눈치를 봤다.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시장의 움직임은 별 특별한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어요. 뭐 저 두 가지 눈에 딱 띄는 섹터는 그런 것들이었죠.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. 자,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극과 극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. 자, 요런 것도 좀 이 극과 극인 종목들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영상에다가 얘기를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뭐 나중에 기회 봐서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될 것 같으면 제가 그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그런 방법들을 조금 좀 알려드리는 시간도 나중에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요. 자, 뭐 구독자 많이 늘고 조회수 많이 늘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하겠죠. 기분 좋으면 할 거고 기분 나쁘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을 거고요. 그렇게 할 겁니다. 자, 그 다른 유튜버하고 조금 틀리죠. 뭐 저놈은 무슨 협박을 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젊은 친구들처럼 내가 뭐 유튜버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이걸로 돈을 크게 벌고 그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. 이런 얘기는
그런 거죠. 요번에는 아침 시황 방송 안 하려다가 친구놈이 하도 꼬셔서 그냥 계속 하게 됐는데요. 그쵸? 내가 염증이 나면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기분 좋으면 그런 부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. 또 요거는 뭐 매일매일 좀 이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들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.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요건 말씀드렸듯이 뭐 구독자 수 한 5,000명 되고 평균 조회수가 제가 봐서 최소한 1,000건이라도 넘으면 뭐 그때는 좀 그런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은 아침에 제가 이 영상 말고 한 8시 뭐 좀 반 전에 올려드리는 게 며칠 동안 올려드린 게 있어요. 뉴스와 종목이라고. 그날 뉴스들 이런 것들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쭉 올려드리는 거 있는데 아마 알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보셨을 거고요. 자, 뭐 그런 것들 올려드릴 테니까 뭐 그것들 같은 경우는 뭐 보고 참고해서 그 중에 매매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눈에 띄면 하시고요. 아니면 뭐 안 하시는 게 맞죠. 근데 또 그렇게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나 이거 물렸어요. 어떻게 해요?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면 조금 곤란하겠죠. 뭐 계속 올려드리기가 힘들 겁니다. 자, 일단 뭐 당분간은 뭐 그렇게 해드리기로 하고요. 자, 시장 분위기는 참, 좀 뭐랄까, 굉장히 좀 혼탁하죠. 근데, 요런 것들은 최악의, 지금 트럼프가 불복한다 그러죠. 전에 엘고하고 아들 부시 때,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. 그런데, 그때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, 지금은 두 번째니까, 전에보다는 덜 혼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하지만, 소송이 진행돼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길게 오래 갈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니까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. 아무래도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, 뭐,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장중에 그 수급들, 뭐, 요런 부분들만 좀 잘 살펴보시면 대응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. 뭐, 종목이 필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그 8시 한 반 전에 뉴스와 종목 뭐, 이렇게 갖고 제가 유튜브에 아마 뭐, 요렇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릴 거예요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